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스포츠 교육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맞춤형 체육 진로 진학 지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로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자를 맡은 저는 서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광훈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금 미숙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양한 체육 진로 진학 지도를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서울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오랫동안 좀 운영해 주셨고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좀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송곡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신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곡고등학교 유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맞춤형 체육 진로 지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영역에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체육 진로 영역으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으로는 체육 진학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재 교육부나 시도교육 중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서로 좀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토크 형식의 설명으로 좀 진행하고자 하고요.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를 좀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체육 진로 교육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의 어떤 진로 교육,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 비교과 영역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는 체육 진학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시대학 진학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시대학에 대한 진학 방법, 그 두 가지 영역에서 알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체육교과 사업에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해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가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시도교육 정도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시도교육청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육과정에 대한 체육 거점 학교 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롭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인데요. 공동교육과정 공유 캠퍼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 진로 교육에 대해서 교육 과정 내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교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 과정 내 살펴보면요. 예, 일반 및 진로 선택 과목, 체육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예, 체육 과목 예, 2단위씩, 그리고 2학년은 운동과 건강, 3학년은 스포츠 생활 이렇게 교육 과정 내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예, 요 과목만으로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 일반 학생들이 이 수업 사실은 진행하기도 바쁘고 나머지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목을 저희 지금 송곡고등학교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스포츠 개론이라든지 전공실기 기초, 진로 탐구 영역, 지도법, 전공실기 응용 요 교과목을 수업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정교육 과정이 거의 기본 2단위가 10단위로 10시간으로 좀 시역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쨌든 체육 계열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화 교육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긍정적인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일주일에 2시간 체육 시간이
사실 나가서 학생들 땀 흘리고 뭐 그 체육 수업 하면 그걸 그렇게 하기에도 바빠요. 모자란 수업인데 저희는 이수 단위를 좀 많이 넣어놨죠. 뭐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정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꼭 스포츠가 체육이 아니다 해도 요즘은 뭐 융합적인 학문이 많습니다. 그 진로 탐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1, 2, 3학년 골고루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학생들이 이제 많이 향상이 돼요. 뭐 정말 말 그대로 저는 뭐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초기에 대부분인데 2학년, 3학년 가면서 전문교과 수업을 들었고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아, 내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 내 꿈이 이거구나. 내가 좋아하던 뭐 정말 이 프로스포츠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향상되고 그리고 넓어지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 체육 교과가 진로 선택 과목 시기에서 전문 교과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한 14개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이 학교 현장에서 좀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어쨌든 수업이 잘 진행이 되면 학생들에 대해 체육을 또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큰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서도 교과적인 어떤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과의 어떤 그런 다양한 교과들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데, 그럼 교과의 그 특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과를?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을 하면요, 학생들 뭐 직업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죠. 단순히 그 한두 시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거를 제공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다는 아니어도 웬만큼은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직업 진로와 연계를 시켜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뭐 축구에 관심 있는 학생, 뭐 나는 아니면 뭐 다른 야구에 관심 있는 학생도 단순히 그런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 경영, 다양한 어떤 그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뭐 리포트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도 본인의 꿈을 향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체육에 대해서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를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5학년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또 시행이 돼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 교육 과정이 개방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교육부에 앞으로도 이 체육 교과도 학교 내에서 최대한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 선택 과목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 과정이 좀 편성되고 운영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교육 과정 내에서 그동안에는 체육이라는 어떤 그런 교과에 한정져서 단순하게 몇 시간만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해왔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과정 내에서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도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선택권들을 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또 이 교육과정 외에서의 또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또 그동안 많이 또 운영을 해오셔서 기본적인 사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전국 교육과정보다 교육과정 외로 운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또 뭐 끝나고 모여야 되고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정규 시간보다 사실은 진행은 힘들지만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면은 더 클 수는 있어요. 사실은 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최대 교수님들, 연구원님 모셔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특강을 듣게 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솔직히 그 어떤 뭐 파급력은 뭐 한 10배, 100배 이상이세요. 솔직히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아, 저분은 어떻게 저 연구를 하실까? 아,
이렇게 공부하셔서 체대 가신 분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유튜버가 되셨는데 이렇게 운영하시고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저분 어떻게 공부하셔서 TV 아나운서 되셨고 PD가 되셨을까? 이거 학생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로 특강은 그야말로 다양한 우리 체육 관련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하는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 오는 면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중학교는 중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분들 모셔서 또 듣는 또 시간, 고등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들 바로 대학과 연계해서 또 바로 취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특강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학생들도 좋아했던, 네, 좋아합니다. 예, 지금 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되게 고생한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저도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진로 진학이라든지 진학을 같이 이렇게 그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그동안의 직업들의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아니면 직업이 어떤 걸 희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체육 관련된 뭐 교사 아니면 이제 사범대에 이제 가거나 아니면 교수, 정말 이렇게 학문적이고 이런 직종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관심도 많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현재 또 체육을 전공하는 모든 또 이 전공자 선생님 그 출신들이 다양한 또 직업 루트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현장의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분들을 모셔서 놓고 진로 진학 특강을 들으면 상당히 또 많이 좀 의미가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이라고 이제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특색 사업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나 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좌우될 수가 있고, 또 얼마만큼 계획을 또 아이들한테 잘 세워서 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운영해 오시면서 이러한 특색 사업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면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 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그런 시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예,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스킨스쿠버나 수상안전은 사실은 쉽게 하긴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얼마든지 관련 사업은 많기 때문에 뭐 저 응모해서 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안전 체험이라든지 컬링 체험, 뭐 설상 캠프 이런 거 다 학생들 좋아했고요. 특히나 이 수상안전 체험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내서 예산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이 수상안전 체험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뭐 클라이밍 체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뭐 도전 스포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조금 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치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안 되겠지. 또 학교에서 허락 안 해주겠지. 물론 코로나니까 못 나가겠지가 있지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예산도 뭐 제가 얼마든지 뭐 관련 예산 다른 데 쓰는 거 가져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도 사실은 이런 그 스포츠 교육 한마당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인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또 관련된 체육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 또 체육에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또 대화하고 또 이렇게 어떤 협의하고 이런 좋은 자리인데,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이러한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온라인 또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그 제도로서 또 시스템이 좀 더 정착이 돼서 오늘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특색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이 또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이들 공부하려는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이 많이 또 그동안 해왔던 게 좀 느껴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체육 영역에서 진로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변화들, 그다음에 교육 과정 외에서의 그동안 학교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가지 활동들을 뭐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영역으로는 사실은 좀 고등학교 학생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이 또 갖고 있는 진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시 대학의 어떤 진학 부분과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좀 그동안 이제 올해 입시 전형이 좀 바뀐 점, 좀 특이한 점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먼저 수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은 뭐 수시 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내신 성적이 일단 되는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이 준비하는데요. 선발하는 학생 수가 사실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많아졌어요. 예, 많이 많아졌고 줄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력 인구가 줄면서 조금씩 뭐 줄이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대학 가서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 학생이 그 대학에 적응하는 걸 보면 고등학교에서보다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 학생이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내에서 평가하기에도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수시로 이렇게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이 굉장히 인정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뭐 저희가 그 일정하게 써놨지만요. 일단 뭐 비교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비교과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예, 학생 종합점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면접을 꼭 실시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면접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생각과 좋은 경험이 많더라도 가서 이제 본인 거를 이제 가서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학생부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도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기록부 이제 기본적인 공신력 있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뭐 성적서부터 해서 이 학생의 어떤 활동, 교육 활동, 학교 내에서 정말 얼마만큼 그 학생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그 학교 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좀 놓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그동안 지대해 오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학교? 사실은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저희가 많이 보낸 거거든요. 예, 입학할 때부터 준비해 오니까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요. 예, 그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다양한 경험과 또 여러 활동을 열심히 했냐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합니다. 예, 정말 추천하고 그 학생들은 제가 봐도 내가 지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학생들이 보면 꼭 붙더라고요. 합격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예.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나름대로 좀 미리미리 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전형 방법으로는 그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요. 요 전형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죠. 예, 뭐 참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교과 수제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ABC 3단계 진로 선택하는 을 반영하는 방법이 1등급부터 9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ABC 3단계 성취도별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정 대학을 저희가 뭐 써서 그런데 교과 수자 전형은 최저 등급이 있어요. 예,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는 학교들이 많아서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 그래도 한두 과목은 본인이 그 등급을 꼭 맞추려고 공부를 따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내신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이제 쉽게 얘기하는 학교에서 보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 반면에 사실은 또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 준비하기 위해 취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나름대로 또 어떤 자기가 성향이 잘하는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 전형 방법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과 후사형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별로 이렇게 조금 이게 물론 지금 여기 학교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학별로도 많이 좀 상위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좀 지나가서 그렇죠. 예, 근데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잘 받았지만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제 최저 등급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신 성적을 우선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지만 수능에서 적어도 한 두 과목, 아니면 세 과목은 본인이 일정 등급 이상 받도록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능 준비 공부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좀 나중에 대학을 선택하는 선택의 어떤 폭이 되게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 대학의 그 여러 교과목을 또 따라갈 수 있고 본인이 또 가고자 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전형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거는 어떤 전형 방법인가요? 말 그대로 사실은 예체능 뭐 학과는 실기 전형이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음악미술은 음악미술을 잘해야 되지만 저희 체육은 체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그 전형 종목이 있지만 여러 종목이 있지만 사실은 한두 달 가지고 되진 않아요. 이 실기 전형을 하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 2년, 2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대학마다 또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히. 사실 학교에서 해주면 좋아요. 공교육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에 설명하는 체육교육과정 특성 학교나 거점 학교의 그걸 이용하면 학생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전형 방법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학업적인 부분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또 실기 부분도 같이 준비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체육관 학생들의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실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공부처럼 앉아서 딱 시작해서 끝 이게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먼저 도착해서 그 공간에서 내가 또 다치지 않게 몸도 먼저 어떻게 보면 뭐 워밍업도 해야 되고 끝나면 또 바로 공부 안 되니까 또 회복도 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를 꼭 이겨내야 됩니다. 실기는 그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국대학교에서 실기를 또 보는 학교 체육 관련된 학과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일선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특정 대학교를 딱 정해놓고 물론 그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전체적인 어떤 그 실기 운동 종목들을 다양하게 다 이렇게 저희가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기 종목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종목들이 좀 많나요? 사실은 학교별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빈도수가 많은 종목은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측정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순발력 측정하기. 근데 또 그 종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령 숙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운동 종목이 있고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어려운 종목이고 또 난이도도 높고 이게 그러니까 한두 달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연습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정말 1, 2년 준비해서 그 학생을 보낼 때는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그 운동 잘한다. 이런 학생들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학별로 실기 기준의 어떤 그런 이제 단계들은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대학을 또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의 그 어떤 실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맞죠. 준비를 해야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전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저도 그 아이들을 지도해 오면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간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 전문 분야도 잘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학생들을 진학을 하는데 좀 중점이 돼서 나름대로 그동안은 진학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특기자 전형에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선수들이 이제는 예전같이 경기 실적에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아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학생부 비율이 반영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또 특기자 전형 방법도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진학에 있어서도 제공을 좀 얼마만큼 잘 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저희 체육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있었죠. 네. 손을 못 댔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감독 코치님과 상급학교 감독 코치님들이 사실 뭐 보내겠다. 사실 뭐 그렇게 했었죠, 전에는.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 자체도 입상 결과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 들어가는 종목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걸어놓는 종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교육에서 분명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말 그대로 입상 결과가 없으면 대학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10년 동안 이 종목만 운동하고 공부에는 사실은 많이 소홀히 했겠죠. 아무래도 뭐 많이 못했겠죠, 이 학생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려고 보면 대학 가기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운동만 했던 학생이 갈 곳이 없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하늘이 노래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누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중학교 감독 코치님도 열심히 해라. 고등학교 감독 코치님도 더 열심히 해라. 물론 성적을 내면 낸 대로 또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또 못 낸 학생들 정말 하늘이 노래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입상 결과가 좋은 학생만 대학 진학을 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학생도 가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했던 학생도 꼭 입상 결과가 좋지 않아도 대학 진학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특기자 전형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경기 실적이 거의 한 90%, 이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한 10% 미만으로 돼서 사실은 내신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적인 부분이 어떤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성균관대 같은 데 보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30%까지 지금 확대가 됐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또 교육부에서 또 그게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또 최저학력 운동 학생 선수들한테도 이 최저학력이라는 어떤 기준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도 이제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은 이제 학교 내 어떤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축구부 학생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본인들이 특기자기 때문에, 학생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기자 전형에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진학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진학을 이렇게 지도를 할 때도 미리미리 어떤 이제 이런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또 특기자 전형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특기자가 아니더라도 특기자지만 내가 입상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또 다른 전형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한테 특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진학 상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학 정보도 많이 다양하게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운동선수, 특기자 학생들이 수시에 본인이 6번을 지원하는 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 이거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면 아직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꼭 특기자 전용으로 6개를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뭐 두세 학교 쓰고 나머지 본인이 실기 전용을 있고 일로진학 상담, 학교 체육 진행해서 진행하는데 저희도 이강원 선생님이랑 제가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너무 몰라요 학생들이. 예, 진로 진학 상담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 가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이 없어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저희가 하다 보면서 너무 순수해서 대부분 예. 1등, 2등, 3등 그것만 항상 신경 쓰고 있죠. 거의 운동만 하는 거예요. 네, 오로지 나는 네. 프로야구 선수, 오로지 프로축구 선수. 네.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안 되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예. 그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좀 정말 중학교 학생들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이 특기자 전형에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좋은 쪽의 어떤 진학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지금까지는 그 수시 전형 여러 가지 그 수시 대학 방법 진학 방법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정시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정시는 어쨌든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먼저 이제 오늘은 서울권하고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시에서 그럼 그 가군의 그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혹시 올해 좀 변화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서울권 뭐 가군입니다. 정식 가군인데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동하면서 중앙대학교가 같이 이동했고요. 나군에 있던 아주 인기 있는 학교인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 학교들이 다 옮겼어요. 우리 이동이 됐네요. 그래서 더 좀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가군, 나군 교류가 있었는데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학교를 좀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대부분의 서울권이나 이런 학교들은 어쨌든 이 수능에 대한 어떤 지금 등급 자체가 되게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맞습니다. 네. 수능 성적을 보시면 80% 70%예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고득점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흔한 말로 둘둘둘보다 더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나 이 체육계열 학교랑 이제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은 실기까지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체육을 선택한 아이들은 더 앞으로 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가군에서 이제 다음 수도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권입니다. 이 경인권에서는 뭐 특별하게 조금 저희가 봐야 될 학교들이 있나요? 역시 나군에 있던 선동관대학교가 연구대와 더불어 같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왕신리 캠퍼스에 있는 체육학과도 있지만 에리카 캠퍼스에 스포츠과학부도 있어요. 학생을 이렇게 따로 선발할 수 하고 있다는 거, 이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체육교육과는 가군에 있지만 스포츠과학과는 따로 가군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수능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실기 영역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잘 또 나하고 또 실기 종목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준비하는 거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나군입니다. 나군 서울권이고요. 이 나군 서울권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서울대가 또 낙원으로 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중앙대학교 같이 이동했는데 중앙대학교는 실기를 안 봐요. 실기를 안 보고 수능 80% 그리고 면접 20%인데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요. 그리고 실기를 안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요. 참, 이 중앙대학교 실기를 안 본다는 거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좀 덜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실기를 안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부담이 덜하죠. 대부분은 지금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과 실기를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실기가 없이 이제 그 성적으로만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군에 이제 그 여대가 옮기면서 여기 보시면 뭐 이대, 숙대, 서울여대, 동덕여대가 다 나군에 있어요. 가군에 가군에는 저기 보시면은 덕성여대, 성신여대만 있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나군에서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평균 등급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나군의 그 수도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도 이제 뭐 경기대에서부터 해서 이제 중앙대 안성까지 차이과대학까지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대학교 한번 좀 짚어주시죠. 역시 경희대학교가 실기고사가 없어지면서 점수가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실기 종목이 한두 그 종목이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는 없애는 걸로 지금 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대학교가 과가 체육 관련 대학 과가 되게 많이 개설되어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 실기 비율이 되게 상당히 높게 좀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실기고사를 올해부터는 어쨌든 안 본다.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잘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희대학교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국어가 1등급, 또 수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는 1, 2등급. 그러니까 요 정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과목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수 영 중에 하나만 정말 잘 본다 그러면 거의 이제 3등급 이상 다 나와요. 그래서 고학생들 그리고 탐구하는 넣고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좀 개성이 있다는 거. 용인대 같은 경우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또 좀 지원할 만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군으로 가니까 이제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드네요. 네, 다군은 서울권인데요. 말 그대로 이 세 학교가 인지도도 비슷하고 점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인 운동 전공 종목이 본인이 좀 잘하는 종목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틀립니다. 학교별로 실기 반영 종목이. 그래서 어쨌든 다군에서도 그래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봐야 되죠.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수학이랑 뭐 탐구는 못하는데 뭐 영어랑 국어를 잘한다. 뭐 그 학생은 숭실대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골고루 나는 좀 잘한다. 그러면 상명대학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군에서 자 경인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천대 체육학부 실기 반영 비율이 60%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멀지 않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연화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실기는 없습니다. 실기는 없는데 여기도 실기가 없네요. 학생들 가서 이제 독수 전공하는 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또 많이 선택합니다. 지금 쭉 학교를 보다 보니까 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글로벌 스포츠 산업 좀 이게 학과명이 조금 생소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공부를 좀 다루는 학교인가요? 말 그대로 실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영어 원서 수업도 하고 우리가 글로벌 스포츠 산업 학생들은 복수 전공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취업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군에서도 보면은 뭐 강남대학교, 그다음에 뭐 대진대학교,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실기 비율이 한 60%, 70%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시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여기 체육교육과의 단국대학교, 인하대학을 많이 선택하고요. 그 정도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실기로 가천대학이나 명지대, 조금 낮은 학생 대진대 이렇게 가고요. 아예 실기 없고
수능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외대 글로벌 산업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정시대학까지 다군까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시대학, 정시대학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시에서 우리가 6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고 네. 정시에서 3개의 학교를 지원해서 총 9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숫자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아이들이 하나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다 비슷하게 다 좋아하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 있는 학교는 늘상 가기 어렵고요. 중위권 학교는 이제 실기로 판가름이 납니다. 예, 그래서 실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수시와 그다음에 정시에 대해 이제 각각의 전형 광고에서 알아봤고 이제 뭐 어떤 요소 전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내가 진학을 하기 위해서 체육 계열에 관련된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리 어떤 거를 조금 좋아하는 점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굳이 수시 전형에 뭐 지원 안 하고 바로 정시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가급적이면 수시 전형에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하고 수시 전형에 선발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서울 캠퍼스는 안 하는데 뭐 그런 대학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주제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육 진로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의 어떤 체육 교육 과정이나 어떤 그런 편성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교과에 대한, 그다음에 교육 과정 외에서 비교과 영역에서 체육 진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진학 파트에 돌아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입시 지도 전략에 대한 부분, 수시 대학과 그다음에 정시 대학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교과별로의 전형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됐든 진학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로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시고 몫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그 나라에서 학교 체육 교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게 초창기에는 뭐 창의경영학교에서 체육중점학교 사업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진행이 되고 운영 현황을 보시면 한 50개 학교에 90학급이에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외형적으로. 예, 그리고 형태도 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학급을 구성하는 형태와 과목을 편성하는 형태인데 이 과목 편성형으로 이 작년부터 운영하면서 사실 학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학급 구성으로 진행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 않아요. 교육과정도 따로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개 학교에 90학급 정도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급 구성형이라는 거는 어떤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말 그대로 학급 구성형은요. 그 운동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일반 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교 아니면은 운동선수 일부, 일반 학생 일부 혼합형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그 운영 형태에 따라 다 틀려요. 예,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느 학교라고 딱 이게 좋다 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학교가 그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지금 현재 이 체육교육과정 특성학교를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2학년 하나급, 3학년 하나급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학급. 예, 그래서 이 두 개 학급에서 지금 현재 한 27명 정도 한 학급에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학급에는 저희는 이제 축구부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학생 선수들이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육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약 한 15명 전후로 해서 약 한 27명, 28명들이 혼합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어쨌든 2학년 하나급, 3학년 하나급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진학까지 연계해서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아이들한테는 좀 작용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더 좀 인식의 전환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도 옛날같이 운동만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정말로 학생으로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일반 또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잘 융화가 돼서 체육을 좀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지원이 틀려요. 학급 구성형은 1,500만 원이고요. 과목 편성형은 1,200만 원인데 금액이 뭐 굳이 학급 구성, 과목 편성 나눠도 좋지만 뭐 두 가지 그 형태를 같이 운영해도 돼요. 그래서 3학년에 학급 구성하셔도 되고 2학년은 과목 편성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섞어도 되고, 예,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예,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학생들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목 편성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체육 진로 그 영역에서 교육과정 내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교과목들이 체육 관련된 교과목이 편성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넣어놓고 학생들 수업 시켜주시고, 예, 뭐 실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미리 뭐 체육 진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서 주는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그 항목에 조금 이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쓰시는데 별 제한은 없고요. 강사비 지원으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학생들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뭐 학생들 개인적으로 뭘 사준다던가 아니면 그 운영하는 선생님과 운영하는 학교에 예, 뭐 따로 돈을 뭐 이렇게 쓰시지만 않으면 예, 뭐 특별하게 많이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교육부에서 이렇게 네.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자재가 됐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네.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교육과정 운영 네. 게시판 학습이 되겠습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교육청 거를 위주로 해서 한번 하는데, 협력교육과정 체육 거점학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중점학교라고 하는 사업은 중점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점학교는 우리 학교에는 그 수업이 없지만 내가 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거점 형태의 학교를 정해놓고 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그 해당 수업에 가는 건데요. 서울 전역에 7개 학교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교육청별로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총 7개 학교가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이 학교들이 해당 운영 시간 요일이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본인 학교, 본인 그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예, 가서 거점 학교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체육에 관련된 어떤 교과를 좀 듣고 싶은데 그 교과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 거점학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거기에 지원을 해서 수업을 좀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선곡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중점학교 학생들 중점으로 수업을 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오전에는 거점학교를 운영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곡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고대부교는 다 남학교예요. 그러네요. 남자 학교인데
이 거점학교 수업을 할 때는 여학생들도 와서 많이 듣습니다. 음, 예, 그래서 남고의 여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다. 예, 그래서 같이 체육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전형 방법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거점 학교에 대한 어떤 이런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경우에 생활기록부에도 그 어떤 활동한 거라든지 이상한 내용들이 기입이 되나요? 맞습니다. 아, 생기부에 아, 요 단위수, 뭐 3단위면 3단위, 4단위면 4단위가 그대로 이수한 게 올라가고요. 과목별 세탁도 올라갑니다. 그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고 싶은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 이 거점학교는 따로 뭐, 뭐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혹시 뭐 돈을 낸다, 뭐 학원비처럼 우리 내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교육청에서 다 강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절대 돈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 입시 학원에 가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학생 스스로가 또 뭔가 이렇게 그 교과의 위계를 또 찾아가서 자기가 없는 과목, 그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이런 어떤 거점 학교를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보면 또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활동 내역들이 남아서 상당히 진학하는데도 여러 가지 본인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거점학교 제도가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공유 캠퍼스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은 되게 생소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서 물론 듣긴 들었지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은 저도 잘 처음이라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 선생님께서 한번 좀 요 공유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캠입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인데 타 학교 근처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이 타 학교 가서 수업 듣고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시라는 학교에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또 교육과정 내에서 또 쉽게 해서 옆에 있는 학교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고 그런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방과 후에 거점 학교이나 이런 것들은 방과 후에 그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지만 이런 공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그 공유 그 학교에 협력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또 정규 수업 과정 내에서 수업을 듣겠네요. 예, 이제 수업 시간에 이동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타 학교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니면 사실은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요. 근데 저희처럼 뭐 체육이고 미술이고 사실은 움직여야 되고 대생을 해야 되는 수업은 지금 최대한 옮기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그 단위학교에서 그 모든 소인수 과목을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웃 학교들을 서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라.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법을 내리신 것 같아요. 토마시 수업이네.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학생의 지원 자격 조건은 있나요? 저희는 올해 시범적으로 2학년 학생들만 했고요. 거점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 공유 캠퍼스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이거 1학년 학생들 열어주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와서 적응도 힘든데 타 학교 가라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입시에 받고 3학년도 어려워서 2학년에 지금 이렇게 공캠 이 과목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할 거고요. 타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한 과목이지만 두 과목, 세 과목, 또 옆에 학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학교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의 사업들이 지금 크게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거점학교 제도, 그다음에 또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이 공유 캠퍼스 이러한 교과 사업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과를 개설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는 와중에 우리 학생이 우리 이제 그 체육을 뭐 전공한다든지 그 전공하는 학생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양한 어쨌든 간에 수업을 좀 들음으로써 또 진학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 교육, 체육 교육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더 정착이 되면 좀 좋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체육에 대한 진로 부분, 그 다음에 진학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냐고. 네. 네, 예. 아닙니다. 사회자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빨리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오신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채팅창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간단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주역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고요. 올해 고1 학생들의 경우 독서, 진로, 희망사항, 자율동아리 등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1학년 학생들의 학교 활동 및 생기부 기록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학종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싶은데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가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과목별 세특이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 그 다음은 과목별 세특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학생에 대해서 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왜냐면 많이 줄었거든요. 글자 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 그리고 융합적인 예, 차원으로 융합 학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육과 과학, 체육과 사회, 예, 뭐 아니면 체육과 뭐 음악 예, 이렇게 같이 예, 융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조금 이제 물론 저보다 먼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또 진행을 해 보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 진학 지도도 또 지금까지 많이 또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진학 지도 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한 사업들이 있는데 체육 계열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진학이나 진로 교육을 좀 큰 틀에서 만약에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크게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교육에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거의 맡긴 거나 다름없어요. 학교에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다 체대입시험 가서 실기 배워서 가지.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체육대 학생들을 뽑고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면서 많이 지금 외형이 확정됐고 또 우리 체육 학생들이 가서 뭐 절대 뒤지지 않게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거를 지원해야 된다. 수업적인 면도 그렇지만 입시적인 면도 도움을 줘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그래서 저희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거점학교, 예, 그래서 아니면 공교 캠퍼스까지 체육을 최대한 저희서 공교육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 못한 학생들은 학원에 갈 수 있게 또 그 다음 저희가 같이 공통으로 항상 하는 얘기죠. 특기자 학생들, 이 운동부 학생들은 지금도 보면은 정말 저희 어느 때 보면은 정말 내가 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운동만 하는 예 그리고 뭐 지원도 없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알려주지도 않고
공부는 또 손을 놨고 또 공부 못하면 나중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특기자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 선수에 관한 지원이 절실하게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좀 변화된 사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면,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한 8년 정도 좀 체육교과정 특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변화된 게 학생 선수에 대한 그 전출 인원이 가장 줄었습니다. 전에는 경쟁에서 밀리고 경쟁의 실력에서 밀렸을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곳, 내가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학교에 전학을 많이 갔어요. 아, 우리 축구부 학생들이. 예, 축구부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 축구 아니면 이 운동이 조금 뒤처졌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해결처나 어떤 대안이 없었고 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동안 기초적인 어떤 학업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교육과정 특성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첫 번째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학부모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학교 교사가 됐든 간에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대화를 많이 했고 진학지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이 저희 학교에 중점학교에 와서 운동 학생 선수로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공부까지 병행을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특히 학생 선수를 하다 보면 도중 중도에 또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학생들이 하고 그리고 운동을 그만뒀을 때 어떤 뭘 앞으로 진로나 직업을 어떤 거로 선택할 것인지 내가 또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당히 되게 없었거든요. 애들한테 많이 그런 게 힘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현장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중장학급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부까지 조금씩 관심을 갖게 노력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는 공부, 운동이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바뀐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전형 방법에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또 도중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또 공부를 또 준비해서 연대를 간다든지 다양한 또 대학교 또 체육 계열에 대한 관련된 또 관심 있는 과에 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합격 사례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학교 현장에 또 많이 조금 좀 학생 선수들한테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일반 학생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진학이라든지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하게 조금 그 선생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혹시 더 있나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성북고등학교 우리 유신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좀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어색하고 많이 좀 긴장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돼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많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그 스포츠 저희 교육 한마당에서 진행하는 그 맞춤형 체육 진로 그 지도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